예. 일단 원 구성 협상부터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래한국당의 존재가 부의장 2개 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당 하나, 원래 야당 하나 이렇게 갈 텐데 사실 예전에 국민의당 있을 때 보면 야당 둘이 가져갔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의장이 어디 해외 나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회권을 야당한테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서 저는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원구성 협상 이전에 뭐 여러 의사 표현을 통해서 조속히 들어간다, 합당한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원구성 협상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여야의 여러 가지 그 원내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원만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같이 여쭤볼게요. 경제 위기 극복을 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로서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초를 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처음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벌써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할 것이냐, 뭐 지금 고용보험에 드는 사람들이 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이것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공론화하지 않은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실직된 상태에서 수입이 전혀 차단이 되는 사람들이 직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자영업자도 그렇고, 뭐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도 그렇고, 뭐 예술인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 이제 놓여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좀 막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을 좀 전 국민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상태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뭐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영업자 뭐 시간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에서는 어제 이 대국민 연설 이후에 평을 내놓으면서 이런 일종의 공식화된 내용들을 보고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국회가 따를 겁니까? 따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사실은 뭐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죠.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국회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줄 건가 국회에게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이 결국 이제 이게 고용보험이라는 게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입니다. 소위 그 하나 어떤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객출해가지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점점점 정부의 정책은 보면 이직률이 높은 직역으로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실업급여가 많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적 안정성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교원들, 군인들, 이분들은 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안 나갈 곳은 넣지 않고 많이 나갈 곳을 넣기 때문에 일단 기금에 이 고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같이 강제성을 다 포함시키든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금 고갈 문제는 좀 덜 생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그 비정규직 문제,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이 큰 분들,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1호 공약을 내주셨는데 그 뒤에 52시간이나 여러 가지 노동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더 많아졌어요. 87명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타 노동정책을 조정해가지고 비정규직이 생기지 않는 등 이런 안전망이 필요 없게끔 시장을 통해서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회보험 논의를 더 지나쳐서 오히려 공적 구조를 아예 공론화시키시는 것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못 꺼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본소득을 먼저 꺼내세요, 그러면.
기본소득 문제가 이게 산업화, 4차 산업 발전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꺼내고 나서 그러면 고용안전망 같은 경우에 덜 걱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개혁도 같이 꺼내고 고용의 유연성 문제, 그다음에 기업 규제 다 철폐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인 면을 보시고 어떤 뭐 비전을 제시하시면 좋은데 그때 어떤 정책에 따라서 폐해가 발생하면 그것도 메꾸고 한식이다 보니까 결국 다 포함시켜 놓으면 보면 이상한 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교원, 군인들 연금 문제에 왜 이 고용보험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또다시 관련된 연관전상에서 논의되는 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당장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좀 합의가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아직 합의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논의가 들었고요. 되고 있는 다음 이제 부분이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사실상 이게 이제 고용보험 확대 이전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 분들을 6개월간 이제 취업 촉진수당, 구직 촉진수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성은 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해당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데 다만 이제 고용보험 관련돼서 만약에 이것이 확대가 되면 사실 그 안에 포함돼야 될 제도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시적으로 분명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조문을 간 자리에서 3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어느 정도 그 국회 20대 국회 여는데 합의를 했다.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특히 이 합의된 만큼 이 5월 내 이 국민 취업제도 부분적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5월 중에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그럼 5월 내에 좀 이런 부분 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쨌든 현 임시국회는 5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뭐 통과를 시키는 게 이제 예.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재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오래 걸리고 21대 또 개헌까지는 또 원 구성 협상 문제 때문에 또 한 두 달 이상 걸린단 말이죠. 예.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또는 뭐 짧은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새로운 본인의 취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 노선을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정책 노선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표하는 것도 저는 좋은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다시 좀 연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통과시키는 데는 통합당 내에서도 좀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환노위에 계류 중이고 꼭 법사위만 거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하는 측은 재정 건전성 문제인데 예. 그것이 반대의 중요한 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미래통합당의 변화된 모습을 이번에 그 안건을 통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되잖아요.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는데 시작된 이후에 국민들에게 돈이 지급이 되고 이게 시장 경제에 좀 풀리면 경제 활성화에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일종의 이제 피가 혈액이 도는 그런 것이 돼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더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실직자 분들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게 아마 가뭄의 단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소비를 굉장히 스스로가 제어하고 억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준다면 시장에서 돈이 좀 더 돌고 이런 것들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뭐 생산을 또 자극하는 이런 걸로 선순환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내수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왕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기왕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총리께서 이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뭐 30%
그 소비 진작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소비 예. 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100% 전부 다 시장에서 쓰여야 되겠죠. 그런데 기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부는 또 다시 또 기부가 되면 고용보험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용기금으로. 그럼 그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차제의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기부한다고 그러시고 총리께서는 난 쓰겠다, 난 타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국민들을 양분화시키지 않고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독려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지금 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기부가 선이고 뭐 이 소비는 선이 아니다 이것이 예. 아니라 사실 두 개 다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부를 하셨으니까 총리가 만약에 소비를 하신다면 양쪽 다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3일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을 마무리하고 복귀를 하게 되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하게 될 텐데 당장의 원구성 협상, 뭐 3차 추경, 공수처장 추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원내 대표 간의 케미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두 원내대표 케미 하기 전에 20대 국회 마무리를 좀 하시고 이제 21대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5,000건이라는 지금 법안이 계류가 돼 있고 거기에 상당수의 어떤 민생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원포인트 뭐 의회 회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원구성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공수처 지금의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풀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이 두 원내대표가 지금 케미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례식장에서 보여주는 케미는 조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뭐 좀 합의를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작을 한번 좀 잘 열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해야 될 것부터 좀 풀어나가고 어려운 걸 약간 좀 밀어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쉬운 게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원구성이라든가 추경도 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 계속 얘기 나올 것이고 야당 쪽에서는 그리고 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부터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후속 법안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의 것들이 굉장히 갈등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다 거쳐가야죠. 관통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그거를 맞이하면서 어떤 파국의 모습을 이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21대 첫 국회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글쎄요, 어쨌든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현재 회기가 21대 국회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지휘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미 무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뭐 통과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일단 원구성 협상부터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래한국당의 존재가 부의장 2개 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당 하나, 원래 야당 하나 이렇게 갈 텐데 사실 예전에 국민의당 있을 때 보면 야당 둘이 가져갔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의장이 어디 해외 나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회권을 야당한테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서 저는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원구성 협상 이전에 뭐 여러 의사 표현을 통해서 조속히 들어간다, 합당한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원구성 협상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여야의 여러 가지 그 원내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원만한 네, 이렇게 생각.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하루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언급을 하기도 했고 사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이나 뭐 상임위 배분 문제 때문에 단 한 번도 합당 고려하는 부분 고민해 본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실제로 좀 합당과 관련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좀 구체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원칙론적으로 양당에서 다 합당을 하겠다는 취지고 다만 합당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뭐 전국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따라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일단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본격적인 아마 협상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권 주자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있어서 예. 가급적이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당내 새로운 분열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 체제가 먼저 좀 수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있어서를 좀 기정사실화하고는 있지만 상중에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당 내에서 뭐 자강론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 내 바깥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당을 해체했다 다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좀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차선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다수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그 전 선대위원장의 반응이 어떤 당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이거 당을 좀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모셔와야 되겠느냐. 애착이 있어야 올바른 또 개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반응이 일정 부분 좀 임기에 있어서도 서로 좀 양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8월 31일까지 비대위 체제로 그때까지만 가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요. 또 너무 오래 가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대권 주자나 당권 주자들하고의 또 여러 컨플릭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적당한 선에서 임기와 관련된 타협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서 당 내와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느 정도의 좀 협상력을 좀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이 지금 필요한 건 사실 구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보다는 김종인 주호영 체제를 가져가면 상당한 구심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 힘으로 당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텐데 이제 결국엔 임기의 문제겠죠. 그런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권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관계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내년 3월이나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8월까지다. 그러면 아마 저는 100%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 감안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차기 당권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전 총리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과연 7개월짜리 대표직을 맡을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 맡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맡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뭐 당대표를 맡는다. 그렇게 해도 당의 책임은 같이 느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워낙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켜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당을 맡고 그 다음에 기회를 열어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당권을 마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대식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권에 뜻이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한 경선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힘이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권을 피하는 이런 행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권 주자라는 게 일단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선 관리 또는 선거 관리 이런 시스템 마련에도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출마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상당한 지지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 힘이 결국엔 또 대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마 접근을 할 그런 필요성은 이낙연 당선자에게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번 기회를 그냥 놓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보면서 또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